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스포츠 경영 전공, 스포츠 과학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을 또 생산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제품, 그리고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는데요. 우리 제품은 말 그대로 누구의 소유가 있어요. 제가 이 휴대폰 하나를 들었는데요. 이 휴대폰은 제 겁니다. 제 소유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성덕, 갤럭시 X, 버전 블라블라 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강의 영상은요, 제품이라고 하지 않고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것이 아니라 소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소비되기 때문에 특정 누구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스포츠의 생산 관리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여러분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 서비스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영을 서비스하는 교수님은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만든 서비스는 저만의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서비스 어떤 성질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또한 스포츠 경영학에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에 있는 친구들도 어떤 운동과 관련된 재활 서비스, 트레이닝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소비시키는 과정을 연습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스포츠 건강관리라면 그 건강관리에서 배운 학문적인 것을 서비스화하는 심화된 혹은 퀄리티 있는 전공이 바로 스포츠 경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접근해 보면 제가 만든 서비스를 제가 뒷배경이 보이는 이 강의실 공간에서 이 숨은 물, 더치커피하고 물도 있죠. 이 공간에서 제공하지만 뒤에 배경이 트레이닝장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스미스 머신이 있을 수도 있고 러닝 머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라테스 장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시설적인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시설에서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어떤 시설에서 스포츠 서비스를 생산하느냐 연동되겠죠. 그래서요, 이런 스포츠 시설이 어떻게 제공돼야 하느냐, 그 시설의 규모는 어떠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스포츠 시설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거리 환산 기준한 중력 모델 산정법, 아니면은 내가 이 스포츠 센터, 내가 이 피트니스, 내가 이 필라테스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요인이 중요해. 그래서 가중치 추정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스포츠 시설 관리 영역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5주의 주차의 어떤 하위 챕터의 스포츠 경영을 교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이것은 이제 대면하는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다시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스포츠 과학 분야 안에서 특별히 사회과학, 특히 매니징하는 경영자 마인드에서 스포츠 경영, 스포츠 경영학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또 스포츠 재무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정적인 어떤 관리인데요. 스포츠 조직이 하는 활동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투자를 유치하는 활동, 그 다음에 자본을 조달하는 활동, 그리고 영업 활동이에요. 그래서 크게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과 영업 활동인데요. 이 투자 활동은요, 사람들한테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게끔 하는 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내 자본을 조달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고정 자산이라고 내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들한테 투자를 유치해서 부채를 끌어오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혹은 엄마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혹은 친구한테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전문화하면 주식으로 해서 투자 받는 겁니다. 이래서 이걸 우리가 자본을 조달하는 어떤 투자 활동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마케팅 활동, 마켓 활동, 조직 관리 활동, 이런 것들 뭡니까? 내가 우리 조직의 재무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죠? 내가 우리 조직에 필요한 물품을 사요.
내가 우리 조직에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영업 활동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스포츠 재무 관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됐더니 내가 투자했던 비용보다 이익이 넘쳐나기 시작하네. 손익이 발생하네. 손익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빌려왔던 돈, 내 돈, 그리고 내가 번 돈 이런 것들을 자본과 부채라고 구분하고 자산의 총계라고 얘기해서 대변과 차변으로 했더니 이걸 옛날 표현으로 재무제표,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보고 사실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걸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기업이 갖고 있는, 스포츠 조직이 갖고 있는 재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재무관리도 우리 스포츠 경영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포츠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경험해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역을 통해서 경험해 보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스포츠 경영,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소비자 행동을 학습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스포츠 고객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스포츠 서비스를 주로 생산하는데요, 이 서비스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의 소유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경쟁 시대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 저를 꾸준히 구매해주는 기존 고객, 충성스러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봤을까요? 2080, 20대 치아가 80대까지 유지한다라는 어떤 치약회사의 광고도 기억이 나는데요. 20%의 고객이 저의 80%의 생산활동을 유지시켜준다. 그만큼 충성도 있는 게 중요하다. 파레토 법칙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고객 라이프 타임, 그러니까 고객 밸류 타임, 평생 고객 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랑 관계하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서비스를 구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TV라고 하는데요. 라이프타임 밸류.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우리 수익 기여도를 얼마나 자주 평가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리커버리 얼마나 자주 사주느냐, 프리퀀시, 또 얼마나 모니터링, 얼마나 강하게 구매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증대하고 끈끈하게 만드는 어떤 방법도 이 스포츠 경영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주 한 학기 스포츠 경영은 이런 겁니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스포츠를 전공으로 하기로 했고요. 백석대 스포츠 과학부에서 스포츠 전공자로 성장하기로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전체적으로 운용한다, 경영한다 라는 관점의 스포츠 경영자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져가는 그런 수업으로 전공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 수업에서 직접 만나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강하게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수업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